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알파와 베타를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알파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또 베타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개의 실근,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딱 세 가지의 상황, 두 개의 실근이 모두 양일 때, 모두 음일 때, 서로 다를 때. 누가 플러스예요, 누가 마이너스예요는 몰라. 아시겠어? 그냥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누구 갖고 문제를 푸냐면 자,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쵸? 얘들아, 아까에 비해서 잠이 다 깬 것 같은데 우리 한 10시 반까지 할까요? 괜찮지 않겠니? 엄마들이 좋아할 건데. 저는 안 돼. 너 솔직하게 얘기해. 물건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는 거야? 저 사람. 아, 사람?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예요. 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야? 양수야. 양수지.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와? 양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밖에 안 나와? 양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걔가 양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근거 계산까지 끌어온다면 말이죠. 자,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c가 나오겠고 걔도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되겠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양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도 있어? 중근으로 양수가 있는 거야. 자, 니네들 중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자, 내가 2차 방정식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렸어요. 자, 여기 알파 베타고 여기에 좌표표면 0을 줬어. 알파 베타 둘 다 양수 맞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베타에다가 중근을 줬어. 근 몇 개니? 두 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야. 중근이랑 하나요가 아니고 근이 베타요, 베타요에서 두 개야. 근데 중복되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지금 뭐가 나왔지?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일 수도 있겠고 모두 양수일 수, 중근도 양수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판별식도 얘기가 나와줘야 돼. 판별식이 모두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고 뭐예요? 중근도 되니까 범위가 뭐가 돼줘야 돼? 0 이상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거의 메인은 부등식이에요, 솔직히. 방정식이 아니고 메인은 부등식이에요. 왜냐면 봐봐. 두 개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 이상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메인은 연립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니까 2차 방정식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둘이 모두 음수야. 두 근에 하면 뭐 나와? 음수. 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나와, 얘들아. 모르면 꼭 기억해둬야 된다. 자, 두 근의 곱은 뭐 나오니? 양수. 판별식은요. 둘 다 음수있던가 서로 다른 음수던가 중근 음수니까 판별식에 얘도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 0 이상. 양수가 아니고 0 이상. 꼭 기억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합은 알아요? 모르지. 곱은 알아요? 알죠.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보시는데 야, 부호가 서로 달라라고 얘기했지? 부호가 서로 달라라고 얘기했지? 그럼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 뭐 당연히 두 개죠. 근데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잖아요.
분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얘기한다. 판별식이 원래 누구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자 여기 봐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스몰 a와 스몰 c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죠. a분의 c가 음수라면 ac의 곱이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거 이해되죠?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도 음수야. 그럼 여기 a분의 c가 음수니까 음인데 앞에 뭐 있어? 음수. 또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4ac는. 양수. 근데 b제곱은 뭐야? 양수. 0 이상이지. b제곱은 0 이상인데 얘는 뭐예요? 양수죠. 어차피 더해봤자 결과가 뭐야? 양수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데 그건 곧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고 그건 얘를 반드시 뭘로 만들어? 양수라고 만드는 거지. 그럼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중복되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실근의 부호일 때는 이 세 가지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두 군의 합이, 두 군의 곱이, 판별식이. 합, 곱, 판별식 얘는 곱만 본다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방정식도 그다음 부등식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6단원 179페이지를 봅시다. 자, 179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와요.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뭐 되게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는 건 저 가로 안에 2차, 3차, 뭐 지수, 뭐 삼각함수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2차라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2차를 주인공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진짜 지금부터에서의 수학은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라는 친구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밑에 항등식이란 게 깔려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단원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의 밑에는 일단은 항등식에 대해서 깔려 있고 그 위에 나눗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실수복수는 좀 살짝 빼놓은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함수를 깔고 그 위에 미분을 까는 거야. 미적을 까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파트는 진짜 니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파트예요. 첫 번째, 이 파트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 이 파트를 놓치게 되면 수포자가 돼요. 근데 니네는 교육과정이 바뀐 첫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놓쳐도 니네는 기백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역전극의 시기는 이걸 힌트가 드려야 되는데 그 역전극의 시기는 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힌트가 지금 없으니까. 쟤는 어디 가 맨날? 한 바퀴 뛰고 오는 건 아니겠지.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과, 뭐 문과 지금 없어졌지만 일반적으로 공대 계열을 가려면 수학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수학을 다 하는데 기백이 없어서 되게 여유로워. 문과랑 이과랑 차이도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이과 가시는 게 편해요. 마음상으로. 여자든 남자든 나중에 꿈을 펼치기에는 이과가 훨씬 더 갈 과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촬영 감독이라든지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문과를 가는 게 맞는데 그 문과도 이제는 문과라고 표현 안 하고 뭐 그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계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은 공통이야. 문과든 이과든 공통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대가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은 진짜 아니죠. 찍고 있죠. 자 정말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본인이 사칙연산을 못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 중학교 때 했던 가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정식은 목적이 근차자예요. 함수는 목적이 파악하자예요. 자 만약에 내가 바닥에다가 뭐 카드 트럼프 카드나 아니면 화투패를 쫙 던졌어.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야 3을 찾아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그걸 찾으려고 뒤집어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다른 상황에서 쫙 던져놓고 야 다 니네 거야. 그러면 뭐 니네가 그거를 뭐 하겠어? 일일이 다 볼 거야? 아니지. 다 우리 거니까 뭐 그냥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럴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근차자는 내가 화투장을 던져서 3의 카드를 찾아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맞는 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방정식에서 2차로 풀어주세요 라는 게 메인인 거고 함수는 야 찾을 필요 없어. 다 돼. 다. 그럼 뭐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갖고 오는데 그러면 목적이 없어? 아니야. 파악하자인데 이 파악하자는 뭐냐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관조하자? 아니면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함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줘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1학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실 수 있죠. 2학년 때 나오는 3차 이런 거는 못 그리시니까 그때 뭘 배우시는 거야? 그때 미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데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도 말씀 잠깐 드렸었죠. 그럼 니네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이라는 도구 없이도 식만 보고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과 함수의 가장 첫 번째 큰 차이는 누구다? 함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정식은 특정 상황에서만 얘기하자는 거야. 어떤 특정 상황이냐면 X축과 만날 때. 방정식의 근차자는 특정 상황인데 그 특정 상황, 그 특정은 뭐가 된다고요? X축과 만날 때라고 얘기할게요. X축과 만날 때. 얘는 그냥 다 돼요. 1 넣으면 누구 나와요? 2 넣으면 누구 나와요? 3 넣으면 누구 나와요? 다 돼. 다 그냥 나와. 근데 얘는 뭐예요? 결과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는 0이야. 는 0을 만드는 애를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큰 번호 4번을 얘기할 때 시간 관계상 내가 길게 얘기 못하고 길어봤자 한 5분 정도, 7분 정도 7, 8분 정도 얘기할 건데 자, 노트에다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솔직히 실망입니다. 돈 들여서 초밥 먹여놨더니 자빠라 자고 졸고 몇 번을 깨우고 특히 맨 뒤에 라인에 앉으신 분들 다음부터는 한 칸씩 다 업해서 앉으세요. 아시겠죠? 맨 뒤 라인 앉지 마시고 한 칸 앞으로 앉으세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내가 좀 존다 싶으시면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면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큰 번호 4번. 큰 번호 4번. 제목이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니까 2차는 살짝 안 봐도 상관없어요. 즉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가 뭐냐면 함수가 전체 상황 숲이라면 방정식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데 나무를 찾아라라는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렇잖아. 방정식은 나무를 찾는 거고 함수는 숲을 찾는 거야. 숲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의 첫 번째는 이차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2차 방정식 파트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부터 한 얘기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시리즈 1부터 8탄까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면 1탄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까먹을 때도 있잖아. 그럼 뭐해?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지. 근데 씨발 수학을 왜 안 봐? 기억이 안 나면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보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시작이 이겁니다. 자, y는 x의 제곱 그릴 줄 알아요? 자, 그럼 y는 x의 제곱 그려. 그러면 y는 ax의 제곱 그릴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이 ax의 제곱은 볼 게 좀 늘어나죠.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봐줘야 되겠지. a가 0은 안 나와. 자, 그러면 여기 a가 됐을 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림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a가 음이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니네들은 뭐 하고 싶어? 이제 bx, c, bx도 더하고 싶고 c도 더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y는 ax의 제곱에서 bx를 더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도대체 bx는 그래프에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a가 양수인 ax의 제곱을 이렇게 그렸다고 얘기할게요. 얘를 y는 a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요 꼭지점 있는 부분을 딱 잡아. 뭐 굳이 꼭지점 아니더라도 어떤 점이라도 잡고 얘네들을 이제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프가. 상상할 수 있지? 따라오는데 내가 여기다 탁 왔어. 여기다 탁 왔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동을 시킨 거겠죠. 우리 중학교 때 이동 배웠습니다. 맞죠? 이동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럼 이동을 배워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박스를 잡고 이거를 m이라고 그러고 엄마 이거를 n이라고 얘기를 해요. 녹화되겠지 참. 자, 그러면 m과 n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되겠어? 빨간색 그래프의 식이 뭐가 되겠어?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요. 그쵸. 영상 보니까 네 목소리 되게 잘 들어가 있더라. 좋아, 태규야. 앞으로 그렇게 해줘. 자, 그러면 얘들아, 노란색 식은 평행이동 전인데 빨간색 식은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죠. 그럼 얘를 전개를 내가 좀 해볼게. 전개를 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m a의 x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m제곱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봤을 때 요 마이너스 2ma와 요 am제곱 더하기 n이 뭐가 돼? 얘가 누구예요? 얘가 1차항의 개수죠. 얘가 누구야? 상수항의 개수지.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갖고 있는 정보와 상수항의 개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꼭지점을 원점으로 갖는 친구를 어떻게 조금 평행이동을 시켜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되는 2차 함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얘와 얘가 갖고 있는 정보, 이거 내가 밝혀드렸지. 이게 갖고 있는 정보는 뭐야? 축. 얘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야? y절편.
근데 이걸 알아보려면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퇴근. 저거 점지 눌러줄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